개인적으로 책을 쓰는 일은 제가 하는 모든 일 중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이런 중압감에도 책을 쓰는 이유는 이 책을 읽고 그날 저녁 인생이 바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글이 주는 진실의 힘이 전달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이 책에 기울인 시간과 열정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생각은 물리적 힘이다. 성공 여부는 목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나의 삶은 나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바로 이 점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일 것이다. 위인은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에 위대해지는 것이다. 부자가 부를 모으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상속받아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소박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아껴보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 한 문장이 보석같이 너무 소중해서 매일 곁에 두고 읽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바로 김승호 대표님이 쓰신 책들인데요. 서문만 읽어보아도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공들여서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고결한 정신이 깃들여서 그런지 김승호 대표님의 책을 읽으면 거의 매 페이지마다 저에게 스스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감탄사를 연발하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 놀라운 점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물건 혹은 물이나 종이를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은지, 작은 돈을 우습게 보진 않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부자는 수입 규모가 아니라 지출 관리에서 나온다는 글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거지가 버리고 간 11원을 보석을 발견한 듯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장면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비싼 차나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 살 수 있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기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부자들의 생활 태도, 아주 작은 돈이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않는 소비 습관과 절제들,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계속 벌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핵심 중의 핵심은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은 물리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번 넘게 이 책을 읽으니 생각의 힘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끼고 저도 조금씩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을 쓰는 일이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이 책을 읽고 그날 저녁 인생이 바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저나 혹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책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이 책을 쓰기 위해 여러 번 제목을 바꾸고 통째로 내용을 걷어내기도 했습니다. 전에 쓴 책과 달리 마음에 욕심이 많아 길을 잃기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글을 쓰기 전에 목욕을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검증 없이 배운 지식을 첨가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며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글을 읽는 독자에 대한 예의와 감사를 표현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한 가지 질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사람의 삶의 질에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것일까? 성공의 규칙이 있는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물리학 법칙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규칙이 누군가에게는 실패의 요인이 되고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에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를 찾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을 가르친다는 것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성공에 대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책을 쓰겠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책을 쓰는 일이 제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저는 실패와 성공을 다양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국과 외국에 거주하며 전혀 다른 문화를 경험했고 가난과 부의 양극단을 폭넓게 경험했습니다. 한 명의 직원부터 수천 명이 일하는 회사를 만들고 소유했으며 불행한 시절과 행복한 시절을 두루 겪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제가 이룬 성공의 방식과 그들이 이룬 성공의 방식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공통점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삶의 여정을 지나 지금의 저는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로 나이 50을 넘겼습니다. 이제 세상에 저보다 어린 사람이 더 많은 나이가 되니 감히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도 건방지다, 욕먹지 않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세상을 보는 나만의 시각을 세상에 남기는 것이 내가 이룬 성공에 대한 보답이라 느껴집니다. 비록 성공의 규칙을 발견했다고 감히 말하지 못해도 최소한 지름길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실체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만드는 기초는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방법으로 방송이나 강연은 책만큼 진중하지 못합니다. 허풍과 허세도 들어가고 분위기에 따라 폼도 잡고 쇼도 합니다. 하지만 문자로 남은 책은 아무리 저자라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텍스트로 남기는 순간 이 글들은 내 삶 이유도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경험을 나누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책은 어떤 대화 통로보다 진심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당연히 강연이나 방송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중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중압감에도 책을 쓰는 이유는 이 책을 읽고 그날 저녁 인생이 바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글이 주는 진실의 힘이 전달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이 책에 기울인 시간과 열정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막상 책이 완성되고 난 뒤 느끼는 보람은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났던 날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산모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제 이 책에 지난 삶을 살며 온몸으로 터득한 세상의 경험과 생각의 변천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지난 인생에서 일어난 기회와 사명을 공유하는 이 과정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새 아들에게도 달리 따로 전할 유언이 필요 없게 되길 바랍니다.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 김승호.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속물적이며 지극히 현실적이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누구나 돈이 많았으면 하고 돈이 많은 사람조차 더 많은 돈을 얻으려는 것을 보면 돈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부와 가난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돈이 상당 부분 행복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행복을 살 수 없을 뿐이지 대부분의 행복을 살 수 있다. 사람은 그 대부분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기에
돈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에 대해선 나중에 해결하리라 기대하며 우선 돈부터 벌려고 한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 다 맞다. 나는 부자이면서 불행한 사람도 만나봤고 가난하면서도 행복한 사람도 만나봤다. 가난이나 부는 행복의 기준이 분명 아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행복의 방법을 터득한 사람에게는 돈이란 어마어마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도구다. 돈은 나에게 나 스스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준다. 돈은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나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적정한 영양과 휴식을 마련해 준다. 돈은 가족 간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긴장 상태를 쉽게 해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돈에 대한 욕망을 멈추라고 조언한다. 그 조언자 중에 실제로 막대한 부를 가졌던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은 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냐는 관점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바꿔야 맞는 질문이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사회와 이웃에 기여할 수 있는 현명한 삶을 배운 사람이라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 여전히 돈은 행복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해서 그럴 것이다. 물론 돈은 우리를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으로 옮겨주고 은박지 덮인 치킨 대신에 캐비어와 버섯 요리를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젊은 시절 정장을 입고 비행기를 탔다가 항공사 직원의 호의로 생전 처음 비즈니스석에 탄 적이 있다. 그 이후로 몇 년을 아무 불평 없이 타고 다니던 일반석이 힘들게 느껴진 적이 있다. 증가된 갈망은 인생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감각을 막아버린다. 그래서 더 고급을 찾고 안락함을 유지하려 하며 그다지 필요 없는 회원 등급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건 역시 사실이다. 실제로 벨기에 소재 박사 연구팀은 과학 잡지 심리과학 8월호에 부는 우리에게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를 게재한 적이 있다. 이 연구대로라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다수가 공감하지만 증명되지 않은 일반적 통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인다. 돈은 우리의 행복에 관한 갈망을 증대시키고 갈망은 중독성이 있으며 중독은 더 큰 중독을 불러일으키기에 언제나 위험하다. 돈이 점점 많아지면 새 차나 새 집이 주는 즐거움의 기간이 현격하게 짧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생각하는 돈으로 행복을 사는 몇 가지 노하우를 공개하고 싶다. 일단 돈으로 무엇을 사고 싶다면 상품이나 물건보다 경험이나 지식을 사라. 모든 물건은 그것이 집이든 차든 고급 가방이든 소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력을 잃기 마련이다. 별장이나 요트는 놀러가기 너무 멀고 사용하기 번거로워서 친구들이 이용하게 되며 가방은 1년만 지나도 중고처럼 보인다. 게다가 나보다 더 좋은 차나 더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랑은 고사하고 창피해지기 마련이다. 할리우드 로데오 거리에 가면 모든 명품이 엄청난 가격에 팔리고 있다. 세상에 비싸다는 것들은 모두 이곳에 모인 듯하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무엇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비싸게 책정된 상품일 뿐이다. 반면 캘리포니아 하늘의 색깔이나 날씨는 공짜지만 더없이 아름답고 따뜻하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값진 것은 공짜이고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로데오 거리의 상품은 가장 비싸다. 나는 비행기 요금에 많은 돈을 쓴다. 부모님의 오랜 친구분들을 초대해 모셔오거나 조카나 친구를 초대해 여행하는 일은 스포츠카를 사는 것보다 재미있고 보람있다.
이렇게 경험이나 감정은 물질적 만족보다 깊은 행복을 준다. 필리핀에서 사온 물건들은 뭐였는지 기억도 없지만 세부의 푸른 바다와 그에 어울리는 하늘색, 그리고 해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곳에서 동네 아이들이 바다로 뛰어들었던 모습은 잊히지 않는다. 경험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물건은 적응이 되어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행이나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사진 몇 장만 가지고도 두고두고 자랑이 될 수 있다. 또한 비록 이기적인 이유라도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내가 굳이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도 남을 돕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반드시 도움을 받는 사람을 위하지 않더라도 그 행동을 하는 나 자신에게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점심을 얻어먹기보다 사줄 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베푸는 것이 훨씬 행복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옆 테이블에서 휴가 받은 군인 6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몰래 직원을 불러 계산을 해놓고 웃으며 지켜봤다. 식사를 마친 군인들이 각자 지갑을 꺼내 들고 카운터로 갔을 때 누군가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고 일제히 두리번거리며 누가 계산을 했을까 찾고 있을 때 모른 척 밥을 먹는 기분은 더없이 좋았다. 이민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이 젊은 군인들의 밥값 정도는 내주는 것은 의무이자 채무처럼 느껴진다. 돈이 있더라도 이 둘 다 갚을 방법이 없지만 누군가에게 인색해 보이지 않으려 냈던 많은 밥값보다 훨씬 가치 있고 행복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면 행복해진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고 싶은 사람에게 밥을 사는 일은 어떤 사치보다 싸고 효율적인 지출이다. 겨우 밥값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되어 누리는 행복 중에 비싼 시계를 산다든지 특이한 스포츠카를 사는 것에서 느끼는 행복보다 훨씬 작은 그리고 자주 있는 소소한 지출에서 행복을 느낀다. 마켓을 들려 꽃 화분 몇 개를 한꺼번에 산다든지 책방에서 가격표를 보지 않고 마음껏 책을 들고 올 때 부자로서 가장 행복을 느낀다.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데 돈을 지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부자로서 짜릿한 기쁨을 느낄 때는 부자라도 부자로 살지 않을 때다. 사람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일 때가 많다. 가방을 둘러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요즘 유행하는 영화를 보고 근처 공원에 들리는 일이다. 이러한 행복은 양쪽 경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주고 스스로 돈 아래 있는 것이 아닌 돈 위에 있음을 공고히 하는 행위다. 자연히 행복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행복은 현재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돈은 이것을 보완할 뿐이다. 돈이 행복을 주진 않지만 돈이 행복을 도울 수는 있다. 내가 돈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돈이 나를 주인으로 모시게 만든다면 돈은 얼마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 수입의 증가는 삶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라 어린아이조차 관심을 갖는다. 이제 자신의 소득을 10년 내에 10배로 올리고 싶은 누군가라면 이 글을 신중하게 읽길 바란다. 바라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시도해 보라는 것이다. 첫 번째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로 시작된다. 소득을 10배로 늘리겠다는 결심 자체를 해야 한다. 결심하고 목표로 설정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어 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돈을 벌고 싶다면 얼마까지, 성공하고 싶다면 그 성공이 어떤 모습이며 직업의 형태나 수입, 환경까지 명확해야 한다. 좋은 남편이나 훌륭한 사회인 따위는
성공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이뤘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순풍이란 배가 가기에 좋은 바람을 말한다. 하지만 배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 늘 순풍을 기다리지만 인생이든 사업이든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순풍은 쓸모가 없다. 하지만 목적지가 정확하면 어떤 바람도 순풍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역풍이나 폭풍도 목적지에 더 빨리 이르게 하는 바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목표를 명확히 정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목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목표 자체를 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목표 자체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이고 주변인에게 공표하며 목표 내용을 이메일 패스워드로 만들거나 컴퓨터와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띄우는 방법을 써서라도 잊지 않고 상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각은 물리적인 힘이다. 성공 여부는 목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진지하게 읽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성공의 근본적 씨앗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할 일은 호황과 불경기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돈 벌기 제일 좋은 시대는 언제였을까? 호황기로 불리던 그 어느 때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호경기는 언제 오는 거야? 라고 말이다. 하지만 돌아보면 누군가는 부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호경기를 만끽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었으며 누군가의 기업은 초고속으로 성장을 이뤘다. 역설적으로 가장 돈을 벌기 좋은 시절은 언제나 지금이다. 생각은 경기보다 우선한다. 호경기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기다. 생각을 바꾸면 불경기 역시 돈 벌기 좋은 때다. 오히려 불경기에 돈을 벌면 상대적 자산 가치가 높아져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세 번째 할 일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가치를 깊게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자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또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사람인가를 인지하는 순간 다른 사람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자신의 격을 높이기 위해 좋은 목표를 갖게 된다. 더불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에 선의의 의도를 가진 일들을 좋아하게 된다. 내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성공할 것이고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는 성공할 것이다. 당신이 자신감 가득하고 밝고 긍정적이면 주변 사람도 당신에게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이다.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모든 사업관계도 감정의 결정이다. 지극히 논리적인 결정조차 실상은 감정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확인일 뿐이다. 그렇다. 논리는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 말문을 막을 뿐이다. 그러니 기운이 좋고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에겐 사업도 운도 사람도 따라 붙는다. 디즈니 만화 영화 벅스 라이프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지도자의 첫 번째 규칙을 모르는가?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한 번 더 반복한다.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사장이 된다는 것은 회사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불경기도 사장의 책임이다. 불경기에 잘 될 비즈니스를 선정하지 않았거나 불경기에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원이 횡령을 해도 자기 책임이다.
횡령할 수 있는 구조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직원들끼리 싸워도 자기 책임이다. 그런 사람을 뽑았고 영역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책임이다. 자본이 모자라도 자기 책임이다. 자본 관리에 미숙했거나 자기 입보다 더 큰 물고기를 삼키려 하기 때문이다. 직원으로 일하는 사장들도 마찬가지다. 내 급여가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다. 사장에게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색한 사장을 만나 고생하는 것도 자기 잘못이다. 그 회사를 살리고 죽일 능력을 보여주면 아무리 인색한 고용주도 벌벌 떨기 마련이다. 그렇다. 자신이 내 인생의 사장이라고 인지하는 순간 자신의 문제로 남을 탓하지 않게 된다. 변명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은 회사나 사장에 대해 불평할 이유도 없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장인 여러분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이든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자신 스스로 달성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재벌 2세가 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모든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 나와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때때로 나 역시 일반 사람과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보곤 한다. 하지만 나는 불과 12년 전까지 40도가 넘는 텍사스 땡볕에서 에어컨도 나오지 않은 시보레 박스 트럭에 한쪽 팔을 태워가며 사과를 실어 나르던 이민자에 불과했다. 내가 아는 수많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역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는 소망만 품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 목표와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품고 죽기 살기로 노력한 사람들일 뿐이다. 성공도 기술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이유를 가지고 핑계를 준비하고 있다. 너무 작은 목표에 만족하거나 쉽게 포기한다. 건강 문제, 학교, 불경기, 나이, 성별, 가족 문제를 들먹이며 핑계를 준비해 놓는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이나 사회 탓으로 자신의 초라함을 가리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이유란 없다. 유일한 이유라면 그것은 그의 마음일 뿐이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일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위해 일어선다. 무언가 배울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책을 읽으면 된다. 회계학이 궁금하면 회계학 책을 20권 정도 읽어보라. 물리학 역시 그렇게 해보라. 나는 엑셀도 코렐 드로우도 하물며 농사도 그렇게 배웠다. 성공하고 싶다면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 물어라. 나보다 뭔가 잘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자고 부탁하거나 찾아가라. 선배면 더 좋고 후배라도 부끄럼 없이 배워야 한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라.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묻기만 해도 지름길을 알려줄 텐데 지도를 들고 동서남북을 찾으며 세상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도전한다면 결과는 두 가지뿐이다.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다. 성공하면 그 길로 계속 가면 된다. 만약 실패해도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다시 도전하면 된다. 손해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공했거나 더 현명해졌을 뿐이다. 단지 행동하지 않을 때만 손해가 있을 뿐이다. 지금 즉시 목표를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 오늘 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90%다. 따라서 즉시 실행해야 한다. 총각 내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이영석 대표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라는 문구를 셔츠에 박아서 입고 다닌다. 즉시 실행하는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치고 즉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습관은 10년에 걸쳐 이룰 성공을 단 3년으로 단축시킬 수도 있다. 또 다른 제자 중에 조스 떡볶이와 바르다 김 선생을 운영하는 나상균 대표는 바르다 김 선생을 런칭할 당시 그 김밥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하나하나 상상해 그림으로 그려보기까지 했다. 햇빛의 질감과 직원들의 대화 소리, 참기름 냄새, 분주하며 행복한 고객들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상상했다고 한다. 나 역시 2005년도 여름 휴스턴에 첫 번째 스노우폭스 매장을 오픈하던 그날 저녁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점 300개를 찍었다. 미국의 대형 도시마다 점을 찍었다. 다음 날이나 주말, 다음 달이 아닌 바로 그날 밤에 300개의 점을 찍으며 300개 매장을 가진 사업가로 나 자신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상상했다. 점포가 300개가 되면 어떤 계약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본사는 어떻게 생겼고 유니폼과 메뉴의 포장 모양, 더불어 내가 어떤 태도로 사업을 해야 할지 세세히 상상했다. 그리고 미국 전체를 먹기로 생각했다. 나는 과일 하나를 따러 미국에 온 사람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뽑을 작정을 하고 미국에 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생존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로 작정했다. 나의 삶은 나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바로 이 점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일 것이다. 위대한 현인들이 남긴 생각에 대한 표현에도 그 점은 나타나 있다.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변화시킬 때만 다른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황금은 땅 속에서보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채굴되었다. 나폴레온 힐, 작가.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래프 월도 에머슨, 사상가. 우리는 오늘의 우리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에 존재한다. 우리는 내일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을 자리에 존재할 것이다. 제임스 앨런, 작가. 작은 생각만큼 성취를 제한하는 것도 없다. 자유로운 생각만큼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도 없다. 윌리엄 아서워드, 언론인.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한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영국 총리.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카렌 포드, 영화배우.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누군가가 하는 것을 보는 만큼 당혹스러운 일은 없다. 샘 유잉, 시카고 화이트삭스 야구선수. 생각하라. 생각은 공짜다. 호아퀸 로렌테, 스페인 시사평론가. 그렇다. 호아퀸의 말대로 생각은 공짜다. 다행히도 이 세상에 정말 고귀한 것은 대부분 공짜다. 행복하고 돈 많은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하는데 주로 시간을 쓴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많은 이들이 그랬다.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나 가족의 건강 또는 자신이 원하는 건물, 사업체, 권력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하며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 일을 이룰 방법을 찾고 있었다. 분명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골몰하게 생각했다. 그러니 누군가와 의견을 나누고 묻고 해결하려고 든다. 설령 누군가 안 된다고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오히려 매번 부정적인 사람과는 절교도 서슴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안 된다는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현재 가진 것 중 값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란 사실을 말이다.
그러니 언제나 낙관적이며 긍정적이고 포기를 모른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면 더더욱 방법을 찾으려 애쓴다. 남들이 포기한 일을 성취할 때만큼 통쾌한 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반면 불행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은 성공한 사람들과 반대의 시간을 쓴다. 그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과 현재 문제거리들, 그리고 누구 탓을 할지 생각한다. 사회를 욕하고 정치인을 나무라고 특정 연예인 흉을 보거나 친구들을 조롱한다. 그들이 이런 일에 시간을 쓰는 사이 성공한 이들은 투표를 하거나 발전적인 일에 참여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공부에 매진한다. 결국 성공한 사람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고 불행한 사람은 누가 나에게 상처 주었는지 생각한다. 인종차별주의자가 가진 것이 혈통밖에 없고 여성차별주의자는 가진 것이 고추밖에 없고 국수주의자들은 가진 게 조상밖에 없고 실패한 사람은 왕년을 들먹거린다. 그들에겐 가진 것이 과거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마음속 생각에 위대한 능력을 믿기 바란다. 마음에 떠도는 생각과 저 먼 우주 끝에 있는 별은 모두 똑같은 우주 에너지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개인의 가치는 우주의 모든 가치와 같고 한 사람의 생각의 힘은 저 우주의 모든 힘과 같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업을 만들고 운명을 만든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 인생에 목표가 없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꿈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자신의 가치가 저 모든 우주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는다. 내가 원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에 함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따라서 항상 밝고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이 되며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미래지향적으로 변할 것이며 과거의 연연에 후회하거나 과거를 탓하거나 과거를 자랑하며 보내지 않게 될 것이다. 미래에 어떤 이와 살 것이며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일을 하며 얼만큼의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라. 만약 자신의 수입이 지난해와 같고 3년 전과 차이가 없으며 5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지난 시간 미래를 그리기보다 과거에 집착하며 살았다는 증거다. 지난 5년간 그 어느 것도 오늘을 바꾸기 위해 한 일이 없다는 증거다. 반면 지난 5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더 행복해졌다면 그 가치나 행복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원하고 노력했기에 바뀐 것이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알려면 과거 행동을 돌아보면 된다. 미래 자신의 상황을 알고 싶으면 지금 내 행동을 살펴보면 된다. 이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나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끝까지 계속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이것보다 내게 가치 있는 일은 없다. 당신이 갖게 될 전체 부의 특정법, 수각이론. 수각은 돌로 만든 조형물로 흐르는 물에 담는다. 산사에 들어서면 수각을 흔히 볼 수 있다. 산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가 대롱에 연결하면 한 방울씩 떨어진 물로 돌그릇은 가득 찬다. 산 중턱까지 헐떡이며 올라갔다 갈증이 턱까지 찰 때쯤 한 바가지 떠 마시는 그 물맛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다. 수각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부에 대한 생각을 가장 적절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다루는데 미숙한 나머지 많은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거나 사라져 결국에는 망하는 일을 심심찮게 본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있으나 얼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탓이다. 분명한 것은 부의 크기는 자신이 빚어놓은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마치 수각의 크기처럼 말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마음속 부의 수각이 작으면 항상 돈이 모자라거나 고만고만한 통장 잔고가 유지될 뿐이다. 조금만 경기가 나빠져도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아무리 적은 비용이라도 집안에 돈이 필요하게 돼 여기저기 손을 벌려야 하는 형국이 된다. 사실 급하게 부자가 되면 졸부티가 난다. 부자가 된 상황을 유세라도 하듯이 알리고 싶으니 사치를 일삼고 고급 승용차를 끌며 명품 두르기에 바쁘다. 행동과 품위는 뒤로 한 채 부자의 상징을 두루 갖추려 들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들 모두 부의 수각 크기가 작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부의 수각을 키우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분명 누구나 그 크기를 키울 수 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 물건을 사는 습관이 필요하다. 사람은 흔히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착각한다. 고급 자동차는 원하는 것이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비싼 요리와 고급 와인은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화려한 정원과 고급 대리석 집은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고급 시계는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명품 가방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모든 비용을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으로 구분해 지출하게 되면 부의 수각은 몇 배로 커진다. 둘째, 이자의 무서움을 아는 것이다. 사업으로 큰 돈을 벌거나 장사로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행 이자를 가볍게 생각한다. 지점장이 찾아오거나 은행 창구를 거치지 않고 따로 마련된 룸으로 안내되니 그 재미가 쏠쏠하다. 그렇게 은행을 우습게 보기 시작한다. 돈을 빌리고 내는 4~5%쯤의 이자가 우습고 내 돈을 넣어 1%도 안 되는 이자 받는 일을 가소롭게 여긴다. 결국 돈을 함부로 빌리거나 투자를 해도 위험성이 큰 자산에 몰아넣는다. 은행이자 0.25%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거나 내가 이자로 주는 돈 5%가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재산은 결국 은행이 가져가게 되어 있다.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업이 언제나 호경기일 수 없는 노릇이다. 반면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상품은 그 이율이 작아도 손실이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수입을 안전지대로 옮겨놓는 일에 깊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당신의 수각은 다른 사람보다 100배 이상 커진다. 그렇게 수각을 키웠다면 물이 찰 때까지 오롯이 기다려야 한다. 물이 다 차지 않은 상태로 마구 써도 안 되고 적당하다는 생각에 물기를 돌려서도 안 된다. 수각을 모두 채운다는 건 수각에 들어오는 물보다 퍼내는 물을 적게 한다는 뜻이다. 저축을 하고 부채를 완전히 없애고 세금을 밀리지 않게 하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적게 만들어 생활해야 한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코 수각에 들어오는 물보다 흘러내보내는 물이 많아서는 안 된다. 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부족함에 맞춰 물을 써야 할 것이다. 장마 때 쓰던 버릇으로 가뭄에도 같은 양의 물을 쓴다면 애써 키운 수각이라도 물은 말라버린다. 그러니 현재 자신의 가진 부보다 4분의 1 정도 버는 사람처럼 소비 수준을 지키라 조언하고 싶다. 현재 자신만큼 버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사치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습관으로 유지하기 바란다. 셋째, 수각을 채우고 난 뒤 밖으로 흐르는 물의 관리다. 차고 넘치는 물이라고 아무렇게나 흐르게 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수각을 빠져나온 물은 또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하는 곳으로 흘러야 한다. 결국 돈이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일에 쓰여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이런 이론 행위를 멈춘다면 언젠가 내게 들어오던 수각의 물은 멈추고 말 것이다. 위인은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에 위대해지는 것이다. 부자가 부를 모으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상속받아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소박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건전지나 우산 같은 작은 물건이라도 매번 두고 다니며 새로 사지 말라. 영수증을 챙겨 주차비를 내지 않게 하라. 평소에 먹지 않은 팝콘을 영화관이라고 살 이유는 없다. 다 쓴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2번 찾게 하지 말라. 돈은 빌리지도 말라. 사치하고 싶으면 이 돈이 늙은 부모에게 얼만큼 유용할까 생각해보라. 트렁크에 넣어둔 마르지 않은 텐트는 결국 일회용이 된다. 음식이 다 나온 후에 다른 음식을 시켜도 늦지 않는다. 더 받아와서 남은 케첩은 돌려줘라. 치약은 지금 쓰던 양의 반만 써도 충분하다. 최소 한 달은 혼자 운동해보고 할만하면 체육관을 끊어라. 술집에서 허세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요트나 별장은 친구가 사게 하라. 낚시, 등산, 스킨스쿠버, 골프, 자전거는 먼저 좋아해라. 장비는 나중에 사라. 과식하지 않고 대신 좋은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당신의 수각을 키우는 습관이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평생 평안한 부자로 살게 될 것이다. 부는 부의 속성을 이해하는 자에게 안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부자가 되면 그 부를 다스릴 만한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다. 그런 경우 부는 급격하게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부를 자랑하기 위해 사치한다. 명품으로 휘감아도 태도가 따라오지 않아 품위가 없다. 어떤 이들은 중독자가 된다. 비싼 운동, 고급 와인, 성적 쾌락, 심지어 마약까지 흥분에 몸을 맡긴다.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 권력을 잡으려 한다. 정치인들을 후원하거나 매수하고 직접 정치에 뛰어들거나 권위 있는 자리를 돈으로 사려고 시도한다. 이런 태도들은 돈이 좋아하지 않기에 돈은 곧바로 그 사람 곁을 떠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얻은 일시적인 행운은 잠깐의 달콤함을 줄 수 있으나 결국 그에 상응하는 쓴맛이 곧바로 따라온다. 한번 돈을 가져본 사람은 가난을 지극히 무시하여 그가 행복이라 부르는 잘못된 행복을 따라다닌다. 하지만 그건 가난의 꼬리일 뿐이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른 능력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운, 유산, 노력 등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것은 순전히 세상 순리에 대한 공부다. 간혹 부자가 된 사람 중에 부도덕한 인간들을 보더라도 그것을 따라하거나 부러워하면 안 된다. 덕을 품지 않은 부자는 그 부 안에서조차 빈곤, 불행, 그리고 불안을 겪는다. 당신이 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의 소유자가 아닌 부의 관리자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내가 이룬 뭔가는 모두 어떤 인과관계의 결과물이다. 내 모든 행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사소한 생각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톱니처럼 이어지고 연결되어 결과를 만들고 변화를 불러온다. 부는 간혹 몰려다니는 버릇이 있어 누군가의 품에 안길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품에 계속 있을 수도 곧바로 떠날 수도 있다. 부는 중력처럼 커질수록 모이는 속성도 있고 옳은 가치 외엔 자신보다 가치 있는 꼴을 보지 않으려는 속성도 있다. 거만한 꼴을 보지 못하며 푼돈을 우습게 대하면 목돈은 데리고 나가고 사치와 폼 재는데 자신을 사용하면 한날 아침에 집에 나가버린다. 대신 사랑하나 자랑하지 않고 작으나 크나 아껴주고 가끔씩 좋은 곳에 보내주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면 절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를 데려와 함께 산다.
부도 바른 행동, 평화, 운유, 선의, 순수, 사랑 등을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급하게 부자가 된 사람은 항상 절제하고 겸손해야 하며 부를 앞에 내세워 세상과 싸우는 방패로 만들지 말고 자신이 앞서서 부해야 한다. 부를 인격체처럼 생각하면 내가 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매 순간 혹은 모든 영역에서 저절로 답이 나올 것이다. 저자 김승호, 한인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다.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며 각종 강연과 수업을 통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 스노우폭스사는 전 세계 11개국에서 3,878개의 매장과 만여 명의 직원을 지닌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연 매출 1조 원의 목표를 이루고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외식 기업 외에도 출판사와 화훼 유통업, 금융업, 부동산업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글로벌 외식 그룹의 대주주로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미국 중견기업의 협회 회장과 중앙대학교 글로벌 경영자 과정 교수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3,000여 명의 사업가 제자들을 양성했고 현재 농장 경영자로도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자기 경영 노트,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며 장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는 스노우폭스 도시락 매장과 스노우폭스 플라워 매장이 서울 강남 중심으로 20여 개가 있다.